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조선 팔도를 뒤흔든 최고의 요리사가 겨우 7살짜리 꼬마였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남들이 먹다 버린 찌꺼기로 음식을 만들던 주막집 뒷방 아이였습니다. 구박받던 이 아이가 지은 밥 한 그릇에 조선 제1의 세도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된 기막힌 사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칼날처럼 파고드는 엄동설안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려앉고 얼어붙은 땅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지요. 고을에서 가장 크고 번성하다는 만석 주막의 화려한 등불 뒤편, 곰팡이 냄새 가득한 헛간 옆 뒷방에는 과부 연화와 7살. 아들 길동이 떨며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창호지는 찢어져 구멍이 숭숭 뚫렸고 문틈으로는 매서운 바람이 쌩쌩 불어왔지요. 방 한켠에는 해진 이불 한 채가 전부였고 작은 화로마저 숯이 떨어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길동아 배고프지? 엄마가 금방 주먹밥이라도 얻어올게. 하루 종일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빨래를 마친 연화의 손은 동상으로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까맣게 끼었고 손등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안 배고파요. 길동이는 꾸르륵 소리 나는 배를 꾹 누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보리죽 한 사발이 전부였던 아이는 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어지러웠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주막 주인에게 또 구박받을까봐 꾹 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착한 길동이. 엄마가 미안하구나. 연화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7살 아이의 손치고는 너무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요. 연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가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을 때 주막 안에서는 손님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술 마시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고소한 전 냄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갓 지은 밥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요. 바로 그때 주막 주인 박마담의 쩌렁쩡한 목소리가 주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2년 어딜 감히 주인 허락도 없이 주방을 기웃거려. 너 같은 것이 어디 주방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나 있다고. 박마담은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비단 옷을 입고 입가에는 달달이 기름을 묻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살찐 손에는 황금빛 달다리가 들려 있었고 반쯤 먹다 만 산해진미가 상위에 가득했지요. 비단 치마는 음식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우리 길동이가 점심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남은 누룽지라도 조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연화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하지만 박마담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룽지, 그 귀한 걸 어디 비천한 것들 입에 넣어. 내 주제에 감히 누룽지를 달라고? 오늘 밥도 태워 먹고 설거지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야, 누렁아, 이리 와, 먹어라. 박마담은 연화가 눈독 들이던 따끈한 누룽지를 마당에 묶인 개에게 홀랑 부어버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소한 누룽지가
개밥 그릇에 우수수 쏟아졌지요. 왈왈. 누렁이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바삭바삭 씹는 소리가 연화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먹어치우는 개를 보며 연화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설거지물이라도. 뭐 설거지물? 하하하. 인연이 완전히 미쳤구만. 설거지물도 아까워. 그걸로 마당이나 쓸고 와. 박마담은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주막 일꾼들도 덩달아 킥킥거렸지요. 연화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자비를. 자비, 내가 너희 모녀를 이 추운 겨울에 방 한 칸 내줬으면 은혜를 모르고 당장 나가기 싫으면 입 닥치고 썩 꺼져. 내일 새벽 달 굴기 전에 물 길어다 놓고 마당 쓸어놓지 못하면 그때는 진짜 쫓아낼 줄 알아. 박마담의 매서운 눈초리에 연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비틀비틀 뒷방으로 돌아왔지요. 엄마. 길동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어머니의 빈손을, 붉게 부은 눈을, 떨리는 어깨를 보고 말이지요. 괜찮아, 길동아. 엄마가 내일은 꼭. 연화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빈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모녀는 그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긴긴 겨울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길동이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버려진 손님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들이었습니다. 생선뼈, 무껍질, 시든 채소잎, 탄 밥 조각들.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저것들로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린 길동이의 마음속에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놀라운 재능이 조금씩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해 엄마를 따라온 어린 길동이가 마당 한 구석 어둠 속에 떨어진 밥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작은 밥알 하나. 아이에게는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 귀해 보였지요. 길동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손이 천천히 밥알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박마담의 눈이 가자미처럼 찢어지더니 신고 있던 무거운 가죽신으로 아이의 작은 손등을 콱 짓밟는 게 아니겠습니까? 굵은 신발 밑창이 아이의 가녀린 손등을 잇는 힘껏 눌러댔습니다. 아약, 엄마, 아파요, 아파요. 길동이의 비명이 차가운 겨울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이의 손등에서는 금세 피멍이 들어올랐고 손가락이 새빨갛게 부어올랐지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도둑질이야? 감히 주인 눈앞에서 멀쩡하게 버려둔 밥을 훔쳐먹으려 해. 어미는 과부 주제에 빌어먹고 자식놈은 벌써부터 손버릇이 나빠.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역시 상놈은 가르쳐봐야 소용없어. 박마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손님들까지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그저 재미있다는 듯 킥킥거렸습니다. 전연 자식 또 혼나는구만. 쯧쯧 불쌍하기는. 그래도 주인 것을 손대면 안 되지.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박마담이 무서웠거든요.
박마담은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달려온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녀의 살찐 손이 연화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는 거칠게 흔들었지요. 악, 마님 제발. 내년이 우리 주막 기운을 다 뺏어가서 손님이 줄어드는 거야. 과부년이 들어온 뒤로 주막에 재수가 없어졌다고 손님들이 다들 수군거린단 말이야. 내가 우리 집안 망치고 있어. 박마담은 한 손으로는 연화의 머리채를 잡고 내일부터는 밥값으로 품삯은커녕 잠자리 제공도 못 해주겠으니. 그리 알아. 아침 해 뜨기 전에 우물물 20동이 길어다 놓고 마당 쓸고 부엌 청소, 설거지 빨래까지 다 해놔. 하나라도 못하면 바로 쫓아낼 줄 알아. 마님. 제발. 그건 너무. 일하기 싫으면 당장 저 눈먼 시험이 없고 길바닥으로 나앉든지. 겨울 찬바람에 얼어 죽든지 말든지 내 알바 아니야. 내가 선택해. 박마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결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얼굴은 화로 불그락푸르락했지요. 연화는 박마담의 신발 앞에 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마를 땅바닥에 찧어대며 애원했지요. 마님, 제발, 제발 살려주셔요. 우리 길동이 손등만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약이라도, 물이라도 좀. 약, 물, 내 돈으로 약을 사. 내년이 무슨 양반집 마님이야? 손 하나. 다친 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뭐야. 시끄러워 죽겠네. 썩 꺼지지 못해. 하지만 박마담은 연화의 애원 따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휙 돌리고는 연화의 얼굴을 향해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끈적한 침이 연화의 뺨에 달라붙었지요. 더럽게 추하기는. 볼 때마다 눈꼴이 사나워. 박마담은 그렇게 말하고는 쌩하니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았고 안에서 빗장까지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기분 다 망쳤네. 에라이. 방 안에서 박마담의 투덜거림이 들렸지만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밤, 찬서리가 하얗게 내리는 마당 한가운데 연화는 땅바닥에 무릎 꿇은 채 손등이 시퍼렇게 멍들고 부어오른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멍든 자국이 벌겋게 번져가고 있었지요. 길동아.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이렇게밖에 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구나. 연화는 울음소리도 크게 내지 못한 채 목매어 오열했습니다. 박마담이 들을까봐, 주막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할까봐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차가운 땅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아들 길동이는 울음을 꾹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뺨에 묻은 침을 닦아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내는 아이의 손놀림은 아주 조심스러웠지요. 엄마, 울지 마. 아프지 않아. 진짜야. 길동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등은 너무 아파서 저려왔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 통증이 올라왔지요. 그리고는 타오르는 분노가 담긴 눈빛으로 박마담이 들어간 방을 또렷하게 쏘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결심도 담겨 있었지요. 엄마, 울지 마. 내가 꼭 엄마 맛있는 거 배불리 먹게 해줄게. 따뜻한 밥에 고기도 얹어서 엄마가 매일매일 웃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약속해. 겨우 7살 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꼭 그렇게 할 거야. 하늘에서는 차가운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 눈은 모녀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소복이 쌓여갔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 작은 아이의 마음 속에서 뜨거운 불씨 하나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불씨가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불꽃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길동이는 멍든 손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 밤 뒷방으로 돌아간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두 모녀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슬프면서도 어딘가 희망적이었습니다. 박마담에게 매질을 당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여전히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지요. 주막 정문 앞에는 넉마를 걸친 노인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와 기둥을 붙잡고 쓰러질 듯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옷은 헤어져 군데군데 구멍이 뚫렸고 얼굴은 먼지와 때로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허연 수염은 엉클어졌고 맨발의 발은 피투성이었지요. 노인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습니다. 시주 한 그릇만. 사흘째 굶었습니다. 제발.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가늘고 떨렸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다리도 휘청거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뭐야, 저 추한 것은. 주막 안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박마담이 노인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노인의 모습에 박마담은 코를 쥐어박으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지요. 우웩, 구역질 나게. 에잇, 재수 없게. 어디서 이런 구렁내 나는 거지가 기어들어와. 좋은 손님들. 다 쫓아내려고 작정했어. 당장 꺼지지 못해. 썩 꺼져. 마님. 제발. 물 한 모금만이라도. 물. 내 귀한 우물물을 내 같은 것한테 줘? 미쳤나?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주막 앞에 서 있으면 손님들이 다 도망간단 말이야. 당장 안 사라져. 박마담은 노인을 향해 부엌에서 급히 가져온 찬물을 바가지째 세차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와바바박. 얼음장 같은 물이 노인의 온몸에 쏟아졌습니다. 한겨울의 찬물은 칼날처럼 차가웠지요. 노인은 신음하며 덜덜 떨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더욱 추워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박마담은 비지를 들어 노인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퍽. 악. 노인은 비틀거리다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요. 다시는 우리 주막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또 보이면 그땐 걔를 풀어버릴 줄 알아. 박마담의 고함에 주막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지 않았지요. 어떤 이는 혀를 끌끌 찼고 어떤 이는 그저 구경거리로 여기며 킥킥댔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물러나며 터덜터덜 주막을 떠났습니다.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발걸음마다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길동이의 가슴은 아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나랑 엄마랑 똑같잖아.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떠나가는 노인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쓸쓸해 보였거든요. 길동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라면 뭔가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비치는 밤, 길동이는 엄마 연화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조심조심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 깊이 잠들어 계셨지요. 엄마, 금방 올게. 길동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냈지만 연화는 깨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몰래 주방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동이는 조심스럽게 주방 구석구석을 뒤졌지요. 주방 구석 쓰레기통 옆에는 방마담이 버린 시든 배추잎과 말라 비틀어진 북어, 대가리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상한 무 조각, 얼룩덜룩한 감자 껍질, 딱딱하게 굳은 밥알들. 모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이었지요. 이것들로 뭔가 만들 수 있을 거야. 길동이는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재료들을 추렸습니다. 비록 버려진 것들이지만 아이의 눈에는 귀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치치직.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이는 호호 불어가며 정성스럽게 불씨를 키웠지요.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 활활 타올랐습니다. 자, 이제 길동이는 낡은 솥을 아궁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든 배추잎은 누런 부분을 떼어내고 깨끗한 부분만 골랐습니다. 북어 대가리는 물에 불려 살을 발라냈지요. 상한 무도 썩은 부분을 도려내니 속은 아직 싱싱했습니다. 낮에 산에서 본 그 풀뿌리. 엄마가 아플 때 할머니가 다려주시던 그거. 길동이는 낮에 몰래 산에 갔을 때 캐두었던 이름 모를 풀뿌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몰래 숨겨둔 들깨 한 줌도 조금만 가져왔지요. 엄마, 미안해. 금방 다시 채워놓을게.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길동이가 재료들을 솥에 넣고 저으니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묘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언제 풀뿌리를 넣어야 하는지, 얼마나 저어야 하는지, 불은 얼마나 세게 해야 하는지. 콸콸콸. 솥 안에서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깨를 마지막에 살짝 넣고 휘휘 저으니 온 마당에 기가 막힌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와. 길동이 자신도 놀랄 만큼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시든 재료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풍부한 향이었지요. 됐다. 길동이는 조심스럽게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죽. 그 안에는 정성과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릇을 들고 주막 뒤편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노인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젖은 옷을 입고 덜덜 떨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이거라도 좀 드세요. 따뜻한 죽이에요. 길동이는 정성스레 끓인 죽 한 그릇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하지만 이게 어디서 난 거냐? 훔친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버려진 재료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드세요.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죽을 한술 떴지요. 후루룩. 죽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흐릿했던 눈이 번쩍 빛나며 크게 떠졌습니다. 이 맛은.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이럴 수가. 겉은 소박 하나 속은 용의 기운이 담겼구나. 이 깊은 맛. 이 조화로운 향. 50년 요리를 해온 나도 이런 경지는.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술. 또 한 술. 얘야, 정말로 내가 이걸 만들었느냐? 7살짜리 아이가. 네, 할아버지. 맛있어요? 맛있다니.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건 하늘이 내린 재능이구나. 노인은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더니 길동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얘야, 너 혹시 요리를 배운 적이 있느냐? 아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사실 이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궁궐에서 임금님의 수라상을 책임지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쫓겨난 조선 최고의 요리 거장. 바로 독고 노인이었던 것이지요. 50년을 요리해왔지만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는 처음이구나. 얘야, 내 이름이 뭐냐? 길동이요. 홍길동. 길동아. 넌 범상치 않은 아이구나. 이 늙은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요리의 재능을 가진 아이야. 독고 노인은 길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이로움과 기쁨이 가득했지요. 얘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모든 요리의 비법을 전수해 주마. 하지만 저는 엄마를. 그래, 내 어미도 함께 가자꾸나. 이런 재능을 이곳에 묻어둘 수는 없어.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방마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동이는 깜짝 놀라 노인의 손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봐야 해요. 얘야, 잠깐. 하지만 길동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독고 노인은 빈 그릇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길동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반드시. 그날 밤 두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독고 노인은 매일 밤 길동이를 찾아와 은밀하게 요리의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깊은 밤, 노인은 주막 뒤편 숲속에서 길동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지요. 할아버지, 왔구나, 길동아. 오늘은 무엇을 배울 준비가 되었느냐? 독고 노인은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맞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싼 채소와 양념들이 들려 있었지요. 길동아, 잘 들어라. 요리는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노인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를 써도 만드는 이의 마음이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하면 그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느니라. 박마담처럼 탐욕이 가득한 손에선 절대 사람을 살리는 맛이 나올 수 없단다. 그럼 마음이 착하면 음식도 맛있어지나요? 그렇단다. 진심 어린 정성, 먹는 이를 생각하는 배려, 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감사함. 그런 마음들이 모여 진정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돕고 놓이는 밤마다 길동이에게 불의 세기 조절법, 재료의 궁합, 칼질하는 법, 간을 맞추는 비법 등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가르쳤습니다. 이 풀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저 뿌리는 기운을 북돋우지. 하지만 함께 쓰면 독이 된다. 요리란 이렇게 조화로움을 아는 것이란다. 길동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한 번 듣고 바로 이해했고, 한 번 보고 곧바로 따라했지요. 대단하구나, 길동아. 내 재능은 하늘이 준 선물이야. 한편 고을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들으시오, 들으시오. 관아의 나팔수가 거리를 돌며 방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방을 읽었지요. 새로 부임하신 사또 나리께서 보름 후 생신을 맞이하시어 큰 잔치를 여신다. 이번 잔치에 가장 뛰어난 음식을 올린 주막이나 음식점에 관아, 독점 납품권과 함께 은자 1000냥을 하사하신다. 1000냥, 관아 독점 납품권이라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엄청난 기회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입맛이 까다롭기로 조선 팔도에 소문난 양반이었던 것입니다.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미식가로 맛없는 음식은 단 한 술도 입에 대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지요. 허허, 이거 쉽지 않겠는걸. 우리 같은 평범한 솜씨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내겠어. 고을의 음식점 주인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박마담의 눈은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호호호, 이건 하늘이 우리 만석 주막에 준 기회야. 1000냥에 관아 독점 납품권이라니. 이걸 놓칠 수는 없지. 박마담은 욕심에 눈이 멀어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양에서 비싼 요리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보게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주게. 사또 나리를 감동시킬 만한 화려한 음식 말이야. 한양에서 온 요리사들은 잔뜩 뽐을 내며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마님. 저희는 양반가에서 일하던 솜씨꾼들이요. 금가루를 뿌린 화려한 음식들을 준비하겠소이다. 좋아, 좋아. 재료는 아끼지 말고 최고급으로만 쓰게. 박마담은 전복, 해삼, 제비즙, 녹용 등 온갖 귀한 재료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창고는 금세 진귀한 식재료들로 가득 찼지요. 그리고는 연화를 불러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야, 연화년아, 너는 잔칫날 뒷마당에서 설거지나 해. 앞마당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마. 내 꼴사나운 모습이 귀한 양반들 눈에 띄면 안 되거든. 예, 마님. 만약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손님들 앞에 나타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눈먼 시어미와 그 자식놈을 당장 내쫓을 테니. 그리 알아. 한겨울 찬바람에 얼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박마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박마담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돕고 노인이 길동이를 찾아왔을 때 일을 말입니다. 길동아,
이제 내가 배울 마지막 비법을 전수하마. 노인은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 최고의 맛을 낼 비밀의 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수십 가지 약재와 향신료를 절묘하게 배합한 노인이 평생에 걸쳐 완성한 비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50년에 걸쳐 만들어낸 비법이다. 이것만 있으면 평범한 재료도 용의 기운을 담은 음식으로 변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은 도구일 뿐, 진정한 힘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할아버지, 이런 귀한 것을 받거라, 길동아. 그리고 이것도. 노인은 또 다른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사또의 마음을 돌릴 특별한 비법이 담긴 책이다. 사또 어르신은 화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소박한 음식을 그리워하신단다. 이 책에는 그 비법이 적혀 있지. 길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사또의 생신잔치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였지요. 독고 노인은 새벽 일찍 길동이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길동아, 오늘은 내 운명이 바뀌는 날이다. 내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날이지. 노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습니다. 오늘 내 아버지를 죽게 하고 내 어미를 눈물 짓게 한 그 오만한 인간들에게 진정한 맛의 힘을 보여주거라.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 비싼 재료가 아니라 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할아버지,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아니, 넌 반드시 해낼 것이다. 내가 50년간 만나본 요리사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니까. 독고 노인은 길동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 이제 가거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빛나는 재능을 마음껏 펼쳐라. 할아버지는 여기서 지켜보마. 길동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성공할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구박받지 않아도 돼요. 아이의 눈빛에 단단한 결심이 서렸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고을 원님의 생신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만석 주막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고을의 양반들과 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모두들 사또 나리의 생신을 축하하고 또 어느 주막이 상을 받을지 구경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야, 저기 좀 보게. 저게 다 전복인가? 저건 녹용이고 저건 제비집이라네. 허허, 박마담이 이번에는 정말 크게 투자했구만. 만석 주막은 한양에서 온 요리사들이 만든 온갖 진귀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육해공의 진미라 불리는 최고급 재료들이 화려한 은그릇에 담겨 진열되어 있었지요. 황금빛 기름이 번들거리는 전복 요리, 붉은 빛이 도는 녹용 삼계탕, 하얀 제비집을 올린 죽, 진귀한 해삼 요리.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호호호, 어떠시오? 대단하지 않소? 박마담은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손님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지요. 이번에는 천냥이 내 것이야. 관아 독점 납품권도 내 거라고. 마침내 사또 나리가 도착했습니다. 사또 나리 납시오. 관아의 관리가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는 50줄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엄격했지요. 평생 좋은 음식만 먹어온 탓에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노라. 사또가 자리에 앉자 고을의 여러 음식점 주인들이 하나씩 음식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은 소인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이옵니다. 고기가 질기구나. 다음, 이것은 특별히 만든 해물탕이 비린내가 나는구나. 다음, 사또는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음식점 주인들은 풀이 죽어 물러났지요. 드디어 박마담의 차례가 왔습니다. 호호호, 사또 나리. 박마담은 사또 앞으로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올리겠나이다. 이 고을은 물론이고 이 나라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만 엄선해 만든 황금 신설로 이옵니다. 박마담은 거드름을 피우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인들이 거대한 은제 신설로를 들고 왔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기름이 자르르 흘렀고 그 안에는 온갖 진귀한 재료들이 가득했지요. 전복, 해삼, 녹용, 제비즙, 홍삼.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넣어 싸웁니다. 한 입만 드셔도 수명이 10년은 늘어날 것이옵니다. 아니, 20년도 가능하옵니다.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데? 저렇게 귀한 재료들을. 이번에는 박마담이 틀림없겠어. 박마담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황금빛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사또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국물을 삼키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예. 박마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기름기만 가득하고 깊은 맛이 없구나. 재료만 비싸다고.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거늘. 이리 재주가 없단 말이냐? 귀한 재료들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사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또 나리, 그게. 박마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자신만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표정만 가득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요리사들이 만들었다고? 솜씨 없는 자들을 데려왔구나. 당장 물러가거라. 사또 나리, 제발. 한 번만 더. 물러가라 했다. 사또의 호통에 박마담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요.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쏟아부은 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잔치장 구석 사람들 뒤편에서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 나리, 진정한 맛은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온기에 있사옵니다. 뭐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린 곳을 바라봤지요. 거기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길동이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다리로, 하지만 똑바로 선 자세로 사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맑고 담대했지요.
저 비천한 놈이 어디라고. 박마담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감히 천한 것이 어디서 주제넘게 나서는 거야. 여봐라,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저 건방진 놈의 입을 막아버려. 박마담은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길동이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사또의 목소리가 잔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사또를 바라봤지요. 사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길동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저 아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또가 길동이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길동의 손에는 화려한 은그릇 대신 평범한 흙으로 빚은 소박한 옹기 그릇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 그릇에서는 하얗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저것은 그냥 천한 것이 만든 하찮은. 박마담이 황급히 말했지만 사또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사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길동이를 향해 걸어왔지요. 아이야,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사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온화한 표정을 지었지요. 길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은 소인이 정성껏 끓인 소박한 죽이옵니다. 죽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고작 죽을 가지고 온 거야? 정말 건방지구나. 쯔쯔, 저 아이 혼쭐 나겠어. 하지만 사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죽에서 나는 향이 예사롭지 않구나. 사또는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지요. 가까이 오너라, 아이야. 예. 길동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사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옹기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잔치장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고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그 어떤 화려한 음식에서도 나지 않던 묘한 향기였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향기는 혹시.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길동이가 떨리는 손으로 옹기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치익. 그 순간 잔치 마당 전체에 은은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향기는 무슨 냄새가 이리 구수한가? 이상하군. 황금 신설로보다 훨씬 좋은 향이 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코를 킁킁거리며 향기를 맡았지요. 그것은 박마담이 개밥이라며 버리시던 채소와 보잘것없는 북엇뼈, 그리고 독고 노인에게 배운 비법 약초들을 정성껏 우려낸 보은탕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한 흰죽이었지만 그 안에는 길동이의 진심 어린 정성과 독고, 노인의 50년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사또는 천천히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죽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그 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구수한 향. 사또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향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후루룩.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번쩍 뜨이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으아! 사또 나리.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아니, 이 맛은. 사또는 또 한 숟가락 급하게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고 고소하구나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고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솟는 기분이다. 이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병석에서 만들어주시던 그 죽의 맛이 아닌가. 사또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단 말인가. 비싼 재료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리 깊은 맛이 나는 것이냐? 사또는 그릇을 모두 비운 후 감동에 겨워 물었습니다. 이 귀한 요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당장 그 요리사를 불러오너라. 길동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만들었사옵니다. 이 어린아이가? 사또는 놀란 표정으로 길동이를 바라봤습니다. 길동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 나리. 그리고 이 요리는 박마담님께서 개밥이라며 버리신 재료들로 만들었사옵니다. 뭐라고? 박마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든 배추십과 북어뼈, 무 껍질. 모두 박마담님이 쓰레기통에 버린 것들이옵니다. 길동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만든 황금 요리보다 버려진 재료의 정성을 담아 만든 이 탕 한 그릇이 진정한 보약이 아니겠습니까?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이 비싼 재료가 아니라 정성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사옵니다. 길동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비록 7살 아이였지만 그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지요. 잔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 숨어있던 독고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넝마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고 옥으로 만든 갓을 쓴 위엄 있는 모습이었지요. 저 어르신은, 혹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분은 전직 수라간 어선경 어른이 아니신가? 뭐라고? 수라간 어선경이라니. 잔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수라간 어선경은 임금님의 수라상을 책임지던 조선 최고의 요리 책임자였던 것이지요. 독고 노인은 위엄 있는 걸음걸이로 사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또, 오래간만이요. 어선경 어르신, 어찌 이곳에. 사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예를 갖췄습니다. 독고 노인은 사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 후 박마담을 똑바로 바라보며 엄중히 말했습니다. 사또, 저 박마담이라는 여자를 잘 보시오. 저자는 요리의 기본도 모르는 자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독고 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자는 남의 자식 손등을 짓밟고 곤줄인 이에게 물벼락을 내리며 선량한 과부를 구박하는 악독한 인성을 가진 자요. 그런 손에서 나온 음식이 어찌 맛이 있겠소.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건. 박마담이 변명하려 했지만 독고 노인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소. 이 아이가 밤마다 버려진 재료로 요리를 익히는 것도,
그 어미가 매일 매질당하는 것도 저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지도 말이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박마담. 예. 박마담은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나를 기만하고 이런 천재적인 아이를 학대했단 말이냐. 그것도 어선경 어르신까지 속이려 했단 말이냐. 사또의 불호령이 잔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 나리, 그게 아니라. 여봐라. 사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예. 포졸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저 박마담의 주막을 압수하고 그동안 가로챈 연화 여인의 품삯을 10배로 물어내게 하라. 아니, 20배다. 또한 이 악독한 여자를 고을에서 영원히 추방하노라. 사또 나리, 살려주십시오. 제발. 박마담은 바닥에 엎드려 쾅쾅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닥치거라. 내 같은 악독한 자에게 자비는 없다. 포졸들이 박마담을 끌어냈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박마담은 개 끌려가듯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흐트러졌지요. 사또 나리, 저 놈들 때문에, 저 천한 것들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이다다. 천벌 받았어. 그래, 악한 짓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거야. 길동이 잘했다. 연화 어멈도 이제 좀 살겠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또는 길동이에게 다가와 그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길동아, 내가 바로 이 고을의 진정한 보물이구나. 사또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리. 길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